재수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올해 무조건 끝내는 게 좋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 아폴론의 박세준, 유지미입니다. 저희 오늘도 이제 간단히 토크를 좀 나누려고 이렇게 네.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재수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2027학년도 입시에서의 재수생들. 자, 이게 마지막일까? 아니면 한 번 더 해도 될까? 이런 부분으로 네네네.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네. 마지막이라는 건 교육 과정이 바뀌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수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재수생한테. 네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재수를 할까 재수를 하지 말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재수를 할 수 있으면 하세요라고 가감하게 조언을 드리거든요. 저도 재수를 해봐서 이제 재수를 했던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를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할 때가 거의 뭐 35년 정도 전인데 그때 하루하루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숨을 못 쉬면서도 공부를 했던 그 시기가 여전히 기억에 남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많은 도전을 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재수 정도는 한번 해봐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재수생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재수를 해도 되는 학생과 재수를 하면 좀 애매한 네. 학생은 어떤 걸로 기준을 좀 삼으면 좋을까요? 재수를 하면 좋은 학생, 어떤 목표가 있는 학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천을 하는 학생. 근데 재수를 하면 안 되는 학생은 욕심만 있고 실천을 하지 않는 학생.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근데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게 이런 거거든요. 선생님, 저는 서울대를 가겠습니다 했는데 얘가 수능이 5등급이야. 네. 근데 맨날 놀아. 네. 윈터도 안 가. 뭐 재종반도 안 가. 공부도 안 해. 네. 스카 가가지고 맨날 놀고 막 게임만 해.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경우는 안 하는 게 맞죠. 네네. 근데 정말 도끼를 품고 네. 무조건 나는 이번에 해내겠다. 이런 마인드로서 움직인다면 당연히 그 학생은 재수를 하는 게 맞고 설령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를 하더라도 그 기억이 굉장히 나중에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전자로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막 목표만 높은 학생은 결국에는 재수 생활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휴가처럼 느껴져요. 휴가? 네. 네. 휴가처럼 느껴집니다. 그 휴가처럼 느껴지는 삶을 1년을 했잖아요. 네네네. 또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또 하고 싶겠죠. 휴가. 네, 그래서 계속 한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잘할 거예요, 올해는 잘할 거예요 하다가 남자애들은 군대 갑니다. 네. 네. 네네. 재수생들이 이전과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네네.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마지막 기회다라는 게 물론 영향은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뭐 의대 증원이니 하면서부터도 계속 높아졌던 게 재수생입니다. 뭐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들.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보세요? 재수생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누구나 다 지금 재수는 필수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일까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파랑새 증후군이랑 좀 연결을 지어볼까 싶어요. 뭐냐면 SNS 같은 데 보면은 인서울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싹 다 인서울이에요. 댓글이니 뭐니 보면은 지방대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거점 국립대도 없어요. 전부 다 인서울. 그것도 우리가 들으면 알고 있는 라인들 있죠? 뭐 건대, 동국대, 뭐 높게는 뭐 외대, 경희대 뭐 다 이제 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대학교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SNS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서울을 아무나 하는 것 같고 인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들을 누구나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소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서울에 있는 한서삼 라인이죠. 한서삼, 네.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이 라인들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비율로 따지면 3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70%는 그럼 어디예요? 바깥입니다. 바깥.
열의 7은 인서울을 못하는 게 입시의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누가 뭐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미디어라든가 뭐 SNS라든가 나도 재수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쉽게 가진다. 저는 그 쉽게 가지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학부모님들 역시도 우리 아이도 하면 되겠지. 그 생각을 너무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다. 근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더 많이 하고 싶어 하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말 되게 저는 공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그런 보여지는 거에서 대부분이 인서울이었고 이러다 보니 누구나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재수의 어떤 비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일반화의 오류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파랑새 증후군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재수하면 저는 이제 밑에 빠진다. 이 엄청난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되게 좋은 얘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해라.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한번 해본 사람이 뭐라도 도전을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룬다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파란새 증후군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들이 재수의 비중을 높인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여지는 되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2027학년도 입시가 이번 수능에서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재수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잘 된 친구들이야 뭐 알아서 할 거고 잘 안 된 친구들이 한 번 더 하는 거. 이게 과연 제도적으로 괜찮은가? 네네. 즉 수능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의 제도적으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적으로 다소 불리한 거는 또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통합 수능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과생이 물화생지 했던 친구들은 그냥 통합 과학으로 묶인. 근데 물론 그 베이스는 그 통합 과학 안에서도 물화생지라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과탐 2개 선택했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탐론을 대부분 이제 올해도 비중이 더 높아질 테니까 사탐론 했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통합 과학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미적기하 빠지고 확통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올해 만약에 확통론을 하거나 사탐론을 했던 학생들은 오히려 또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게 어떻게 될지 이제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사탐 런을 한 학생들이 사탐을 잘 보면은 유리해지는 건데 과학을 못해서 네. 넘어간 거면 결국 과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통합 과학을. 네, 그럼 불리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확통을 했던 학생들이 이제 수원, 수투, 대수 뭐 이런 거 나오는 그 라인까지를 잘 커버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도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확통을 잘하는데 수투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또 킬러니 중킬러니 날려먹고 그래서 이거는 학생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 나눠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8학년도 수능이 되었을 때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수능만 볼 것이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수능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서류를 평가하거나 네. 플러스 해가지고 교과 내신을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면접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변수가 2028학년도 전형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등급제로 바꾸면서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은 진짜 불성실한 친구들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한다. 그게 뭐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애초에 성실했던 애들을 뽑고 싶어 하는 게 상위권 대학입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2028학년도 수능을 보면요. 제가 감히 예상컨대 최상위권 라인은 재수, 삼수, 사수에서 가기 힘들어질 거다. 아, 저는 네네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과나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넣기 때문에 여러 장치들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디메리트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올해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올해 무조건 끝내는 게 좋다. 네. 그쵸? 올해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불안을 조성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변화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큰 변화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도가 변할 때는 나한테 불리한 게 많아지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올해로 끝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도적인 특징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아니 이렇게 뭐 사다리를 걷어차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거 찾아볼 시간에 공부하십시오. 아, 네. 아, 네. 올해는 특히 네. 너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시기여서 다들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인생에 있어서 재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올해 안에 끝내시는 재수 생활로 끝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그거 보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박세준 유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